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6152님이 새벽을 여는 환경미화원입니다. 화물차 운전할 때부터 손석희 시선집중을 듣다가 김중배 시선집중까지 듣게 되었어요. 네. 김중배 아니고 6152님 김종배. 땡땡땡 종소리 할 때 종이요. 네, 언론계 원로 중에 김중배 선생님이 계세요. 아, 그렇죠. 그분 사장까지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30대 때 주례사들 나름 편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김중배 선생님 주례를 맡아주세요. 어떤 분이 그분에게 보내야 되는 그 주례 그 부탁 편지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인지도를 조금 더 쌓으셔야겠어요. 김종배 시선집중이고요. 이제 그리고 다이아몬드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건 너무 옛날이고요. 6152님 사연 마저 읽어드릴게요. 네. 국민이 알 권리를 구석구석 시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유익하게 듣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낯선 닉네임들이 좀 있으셔서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래야지 또 10명에게 전파도 하실 테니까요. 네. 모든 이에게 축복이 함께하길님. 안녕하세요. 매번 출근 때 잠깐 들어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연차라 이렇게 생방을 듣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야, 금요일에 연차면 금, 토, 일 그냥 3일 내리 쉬시는 거잖아. 환상이네요. 야, 너무 좋으시겠다. 그죠? 푹 쉬시기 바랍니다. 날도 덥고 거기다 또 이 뭐 폭우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습하기도 한데 이럴 때 원기 충전하시기 바라고요. 강화러버님. 매일 아침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올바른 뉴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묵향훈이님. 발음이 어렵네요. 묵향훈이님. 요즘 다시 보기로 듣다가 오랜만에 본방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청취율 전화 받아서요. 시선 집중 선택했습니다. 오. 하하하라고 오. 웃어주셨어요. 감사. 네. 맨입으로? PD가 그 치킨 교환권 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시선을 안 마주치네 지금. 네. 모르겠습니다. 네. 아, 이런데 딱 쏜다고 올라와야 되는데 제이비가 싸요. 아, 쏜대요. 지금 밖에서 신호 들어왔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화 받으시면 시선 집중 택해주세요. 왜 목소리가 갈라져? 이대 이목에서.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지금 진심이 너무 막 지금 목소리로 지금 당겨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응? 서더블님이 더마카님 집도끼도 지켜야죠 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지켜야죠. 저는 모든 님들의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촌철님들의 인사 챙겨드렸고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뜨거웠던 뉴스가 이거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테니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면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가짜 뉴스로 의혹 부풀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이 민주당이라는 집단에는 소용이 없다.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으로 재미 보려는 데에만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노선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네, 삐딱선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후쿠시마를 떠올렸습니다. 예? 뜬금없이 왜 후쿠시마가 나옵니까? 자, 정부 여당이 괴담, 가짜뉴스, 선동이 판치는 문제로 꼽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며칠 사이에 불거진 돌출 사안이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 달 넘게 끌어온 장기 대형 이슈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게 민주당의 태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이건 백지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책임지라면서 백지화 선언, 즉 오염수 안전성 검증 우리 안 하겠다. 알아서 해라. 이게 포기 선언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화근인 오염수 방류 반대 선언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권의 규정에 따르면 후쿠시마나 양평이나 모두 야당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목적으로 가짜 뉴스로 의혹 부풀리기를 하는 것인데
왜 둘의 처리법, 대처법은 이렇게 극과 극일까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네, 지금 손뜨기님이 의혹을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아띠라님도 비슷한 의견. 가짜 뉴스라면 진실을 확실히 규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해주셨고 물프레님을 비롯해서 사냥꾼님 등등 많은 분들은 그럼 양평 시민의 염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의견을 조금 주고 계신데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을 하니까 어제 오후에 양평 군수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 양평 군민 입장에서의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양평 군수가 이제 청천벽력이 이런 표현 썼었죠. 문제는 날벼락을 맞은 양평 군민의 여론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론이 민주당을 향한 원망으로 향할 걸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백지화를 선언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할 건 백지화 선언은 감정의 발로일지는 몰라도 논리적 비약은 분명하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100번 양보해서 민주당의 가짜 뉴스로 의혹 부풀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문제고 그걸 차단하고자 한다면 종점을 다시 그냥 양서면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의혹의 그 핵심은 왜 고속도로 놓느냐가 아니라 왜 고속도로의 종점을 강상면으로 가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백지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강상면 종점만 백지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러는 겁니까? 이런 걸 두고 우리 조상님들이 뭐라고 한 겁니까?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관 태운다라는 말을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찾아보니까 이 고속도로가 2008년부터 양평 구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다고 하는데 김포셀럽님 백지화가 아니라 그냥 원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양평 국민은 무슨 죄입니까? 라고 해주셨고 5696님은 우리가 내는 아까운 혈세가 이렇게 또 증발됐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예타까지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원희룡 장관은 왜 이랬을까 생각해보면 어제 원희룡 장관의 말이 상당히 격앙돼 있었거든요. 예. 그죠? 보면 딱 그런 거예요. 이거를 뭐 원한대로 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그런다고 민주당이 괴담을 멈추겠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거기 있는지 나는 몰랐고 처음에 이걸 알게 된 게 국회 상임위를 앞두고 전에 질의가 왔고 자료 요청이 와서 이게 뭐냐 나한테 보고해라. 그래서 자료를 보고 알았고 바로 전면 중단을 지시한 상황에서 국회에 나가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땅이라는 게 선산이다. 선산, 조상들 무덤에 있는 땅 개발합니까? 라고 기자들한테 또 묻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 의혹을 제기를 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정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떠나서 이 자리에서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설명에 가지려다가 취소했다고 전해드렸죠. 그러면 설명 내용이 종점은 여기로 한다고 딱 단일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복수안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확정이 됐는데 그게 문제였다면 그러니까 뭐 그래서 백지화한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1000번쯤 양보해야 되지만 그것도 아니고 여러 안 중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문제라고 했으면 그것만 빼내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풉니까? 문제를. 그리고 더 모호한 부분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저는 이 지점에서 그러면 원희룡 장관의 단독 판단으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그냥 백지화 선언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일부 언론이 어제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실도 동의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이제 사전에 대통령실과의 그 공유하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당정 협의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몰랐고 그냥 가짜 뉴스에 대해서 성토하는 자리인 줄 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근데 대통령실하고는 뭔가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분석이 일부 언론에 의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괴담과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에 대한 대처법이 왜 이렇게 다른지는 좀 저도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점은 또 원희룡 장관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 뉴스가 나올 것 같고요.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원희룡 장관 이야기 전한 김에 각을 틀어서 짚을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어제 원희룡 장관이 이런 말도 했거든요. 마저 들어보시죠.
이와 관련해서 권력층으로든 국회의원으로부터든 민간인으로부터든 누구나 이와 관련된 연락을 받거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대신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네, 장관직 건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날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하게 됐는데요.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네.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라고 지금 거기 위원회에서 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제가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분은 친일파가 아니에요. 제가 제 직을 걸고 이야기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 6.25는 우리 최대의 국난이었습니다. 그 국난을 극복한 최고의 영웅입니다. 어떻게 진짜 제가 표현이 좀 거칠지만은 정말 가당치도 않은 친일파 프레임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고. 네,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직을 건다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명의 장관만이 아닙니다. 한참 전에 한동훈 법무장관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뭘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자, 새 장관의 발언은 두 가지 점에서 똑같습니다. 첫째, 야당 등에서 제기한 의혹이 가짜 뉴스, 거짓 선동, 괴담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둘째, 제기된 의혹이 거짓임을 웅변하는 방법으로 장관직을 걸겠다. 이렇게 장관직을 도구로 썼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자, 네, 지금 무슨 도박판이냐, 뭘 자꾸 거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네.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앞부분 제기된 의혹의 진실성 여부는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청담동 술자리의 경우 거짓으로 사법적으로 밝혀졌지만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친일 프레임 주장 그 자체가 역으로 일방적 주장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한데 묶어서 진실 또는 거짓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유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어져야 할 토론과 규명의 영역으로 남겨놓도록 하고요. 지적하고 싶은 건 장관직을 도구화하는 이런 양상인데 새 장관의 화법은 쉽게 말해 내 손에 장을 지진다의 변형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게 내 손은 내 개인 영역에 속하므로 장을 지지든 말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장관직은 공적 절차를 거쳐서 위탁받은 직위이자 권한이기 때문에 건해만해할 성질의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정은 배팅이 아니고요. 장관직은 카지노 칩이 아닙니다. 발언을 좀 가려서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그만큼 억울하다. 나는 결백하다. 당신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 이런 뜻에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라. 네. 적토마님, 장관들이 사행성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싱하이밍 대사의 배팅 발언 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것도 떠오르더라고요. 네, 제임스님 이렇게 꼬집어 주셨어요. 그런 걸 거르라고 있는 직이 아닙니다. 네. 역풍이다님, 내년 총선에 출마 예정들 하시는 것 같은데 직을 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년 총선에 공천권 받으실 건가요? 라고 또 꼬집어 주셨고요. 사냥꾼 떠돌이님, 장관님들 장관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신다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쉽게 던지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따끔한 촌철인데요. 네. 네, 좀 촌철들의 마음은 이렇다. 이게 바로 국민의 마음이다. 이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박민식 장관이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 관련해서 그 간도 특설 때 활동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백선엽 장군 본인이 인정했던 거 아닌가요? 오늘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그 일업한 회고록에서 이렇게 밝힌 바가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주의 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한국인을 토벌한 것,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토벌했다는 대상이 독립군이 아니다라고 박민식 장관은 말했는데 백선엽 장군은 본인의 일업한 회고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점 좀 체크해드리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4년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선고됐고 이듬해 이 형이 확정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게 알려지자 김영호 후보자는 저희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네. 여기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장관으로 지명을 했느냐, 인사검증에서 이게 안 걸러진 거냐 이런 어떤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거는 안 걸러질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조회하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사검증 과정에서 놓쳤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아, 이건 2004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어언 19년 전의 일이니까 너무 오래된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것까지 결격 사유로 삼는 건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통과.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그렇게 인정을 하면 한 가지 문제거리가 발생합니다. 논란거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뭘까요? 지난 대선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와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거리 가운데 하나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은 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형을 선고받은 시점이 정확히 2004년이었습니다. 김용호 장관 후보자와 똑같은 해였습니다. 150만 원 형을 내린 것도 수원지법이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긴 했습니다만. 그럼 뭐가 다른 겁니까? 근데 그러면 그때는 왜 공격하고 지금은 장관 시킵니까? 네? 그때는 옳고 지금은 안 된다. 이재명은 안 되고 김용호는 된다. 이재명은 틀렸고 김용호는 안 틀렸다. 이런 겁니까? 뭔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개만 까딱님, 내가 하면 로맨스 아닐까요? 내로남불은 너무 흔해 빠진 표현이라 안 썼습니다. 일부러. 네, 그러면 다른 창작을 좀 하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 자료 보니까 이 보도가 어떻게 나왔나 또 살펴보니까 국회에 제출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라고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놓쳤을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그렇죠? 들어 있다라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전임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5대 결격 사유, 7대 결격 사유 이런 걸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나중에 가서 뭐 자기들이 그러니까 설정해 놓은 결격 사유도 안 지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국민의힘에서 맹렬히 비판한 공격했죠. 적도 네.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때 5대든 7대든 거기에 들어갔던 결격 사유 가운데 하나가 음주운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를 할 때의 결격 사유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밝힌 바 있나요? 검증하는 것들이 많이 늘었다고는 했죠. 뭐 학폭 등등.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있으면 이건 안 된다라는 결격 사유가 기준이 그러니까 제시된 바가 있었는데 이거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더마카는 저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팩트 체크 하라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정경수 님이 네. 이 점을 꼬집어 주셨어요. 그 후보자가 송구스럽다고 했잖아요. 네. 송구스럽다 이런 말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아, 그러게요. 라고도 꼬집어 주셨습니다. 네. 21일이죠, 청문회가. 네. 네, 어떤 말들이 오고 갈지 또 검증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